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설보현입니다. 와,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선생님들 매주 월요일에 원래 되게 밝은 색깔 옷을 입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첫 주의 시작을 밝게 하셨으면 해서. 근데 지난주부터 해서 밝게 시작할 수가 없네요. 네, 이번 주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찹찹하고 되게 힘든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마음이 좋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선생님들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상담도 오시고 이렇게까지 힘들고 배척받는 직업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해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선생님들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마음을 잡기가 되게 힘들다는 선생님들 너무 많이 계셨고, 사실은 저 또한도 내가 선생님들을 혹시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아무튼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다 떠나서 이제 우리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좋은 스승도 계셨지만 좋지 않은 스승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문부터 뒷문까지 어떤 한 친구를 발로 차서 때리셨던 선생님 계셨어요. 애를 발로 처음부터 끝까지 찼어. 그리고 막 뺨을 올려서 내리시던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이 약간 이제 성추행처럼 하셨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벌이 너무 심해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할 거 없이 그 마대 걸레로 마구 때리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뭐 그런 맥락 속에서 아마 학생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이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제로섬의 게임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 인권이 있는 곳에 교사 인권이 없고 학생 인권이 없는 곳에 교사 인권이 있느냐, 그런 건가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같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상존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 과연 우리 교직 사회만의 문제인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도 학생에 대해서도, 어쩌면 뭐 교사들끼리도 교직 사회에서 기간제라고 무시당했던 경험들 아마 선생님들 많이 계셨을 거고, 시간 강사라고 무시당했던 경험들도 아마 선생님들 많이 가지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정 교과라고 혹은 교과가 아니라고 무시당했던 경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호 간에, 사람들 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못 지켜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골물만큼 골마서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각종 사건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갑으로, 의로, 정으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개탄스러운데, 그러면 이제 다른 맥락을 다 차치하고 우리의 이제 삶에서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방향을 나아가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제 제가 연초에 저희 딸아이 학교 창간 수업을 갔다는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다 의무적으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고 그 학년 기간에 적어도 12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고, 선생님들이 중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6년을 책임지고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귀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를 가진 사람들을 기를 수 있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가정마다 부모가 부모된 도리를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존중과 태도를 갖추지 못한 채로 학교에 오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아무나 길 가던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을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우리는 현장에 가는 겁니다. 선생님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교사는 최고의 이 시대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실천가입니다. 교사는 가장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모든 이 땅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과정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기본적인 인간의 예의를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정말 귀한 자리예요. 교직이라는 자리 저는 정말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 기억 속에 좋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매번 힘들고 지치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들어 주신 분들이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생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10대의 저를, 그 어린 아이였던 저를 믿고 보아줬던 그 눈빛 덕분이고,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만날 수 있고 또 다음의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아이를 붙들고 걔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아이에게 뭔가 빛과 희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 줄기 줄 수 있다면 그 인생보다 위대하고 소중한 인생은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이 선택한 길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원하고 소망했던 자리라면 반드시 애를 쓰고 쟁취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갔는데 너무 내가 아무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약에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돕거나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세상에 아무 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만두고 그 사회에서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저도 각각의 뭔가 진로를 준비하다가 정말 턱턱 막힌 것처럼 느껴지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과업 속에서 그게 인생의 다인 것 같고 아무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걸 그만두고 나니까 새로운 길이 또 있더라고요. 그만두니까 나를 옥죄던 인간관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 그래서 최후의 방책은 삶을 그만두기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진짜 나오세요. 나와도 괜찮아. 근데 제가 제 과정 중에서 나쁜 선생님도 계셨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있으셨던 것처럼, 현장에도 나쁜 관계들도 있고 좋지 못한 학부모도 있고 이상한 학생들도 있지만, 선생님들 숨쉬게 하는 그런 관계야 그런 학생들과 그런 순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두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삶의 불행들이 잘못되고 슬픈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삶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만 만나고,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슬프고 괴롭게 하는 관계들을 덮을 수 있기를 저도 이제 마음 모아 기도할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선생님들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 너무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슬프게 세상을 떠나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다 떠나서 그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월요일인데 너무 슬픈 일들이 많아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밝은 옷을 입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저 혼자 구호를 외칠게요. 아시겠죠? 선생님들은 그냥 눈을 감고 마음으로 구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Teach all.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해낸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평가고요. 교육평가는 사실은 내용이 많지